친애와 존경하는 50만 노원 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오승도 구청장님과 지평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 4, 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기상대 관측 아래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27.8cm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이제는 100년 단위 이상으로 체크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사고 없으시길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 사각지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와 자전거 친화도시를 선포한 우리 구의 자전거 인프라 관련 내용 및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안전사각지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킥보드인 양 별 거부감 없이 타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엄연히 킥보드와는 다르게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차도, 자전거 전용 도로, 도보 자전거 겸용 도로이고 인도로 다닐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벌금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달에 방영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도심 교차로, 한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만 2,300여 건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어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도 심각합니다. 치사율이 5.6%로 전체 교통사고보다 4배 이상 높고 특히 혼자 몰고 가다 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62.5%나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도로 파임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연구원이 최근 6년간 발생한 5천여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분석했더니 전체 사고 중 34.7%가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중 68%는 20살 미만. 여기에 지난해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할 만큼 둔감한 안전의식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개인용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현행 최고속도인 시속 25km를 20km로 낮춰 시범 운행하고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상당 부분이 청소년, 무면허, 무안전장비, 무단도로 이용, 무단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의 전동 킥보드 사고 현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노원경찰서는 2021년 한 명 사고 때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저 때부터 통계 자료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2022년, 2023년 자료를 보면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고율 대비해서 노원구가 1.13%, 1.25%로
현 자치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사고가 높은 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올해 좀 더 사고 건수가 아마 증가돼서 아마 12월이 내년이 되면 아마 발표할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료 현황입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원래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견인 건수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 이 데이터를 보면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됩니다. 여기 견인하는 것은 이제 적시 견인 7대 지역이라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3m 이내, 그러니까 지하철 진출입 5m 이내, 뭐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견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전동키보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이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심심찮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용하는 건 좋은데 특히 방치된 이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부주의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 인도에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처리 그러니까 빨리 견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일반 주민도 주민이지만 저는 정말 이게 이 방치된 전동 킥보드 살인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완전 끔찍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걷는데 전동 킥보드가 이 인도 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저는 그 살인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요령, 뭐 이런 뭐 에티켓, 매너 이런 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이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자전거 교육과 함께 PM 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기사에도 나왔듯이 본인이 어찌됐든 이걸 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특히 안전모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근데 거기에만 다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빨리 그 순식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내는, 견인해내는 이게 그동안 굉장히 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7대 즉시 견인 구역은 저희가 민간 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바로바로 신고도 없이 그냥 바로 전화하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일반 그 견인 유예된 구역은 3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갈등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다가 다행히 12월 1일자로 이제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반 유예된 3시간을 유예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모든 구역에서 킥보드가 방치됐으면 그냥 바로 그 시간에 신고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다행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는 이제 즉시 견인이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그것도 문제는 이제 뭡니까? 이걸 또 견인 업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비용은 또 고스란히 또 견인 업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이제 1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역이 다 견인 지역이라는 걸 주민들께 빨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보이는 대로 신고 빨리 해서 그래야 이 견인 여기 이거 대여하는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빨리 치우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 잘 알고 계셔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불법 주정차 문제는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는 39개 PM 주차장이 있습니다. 결코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PM 주차장에는 P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PM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을 일단 늘리는 문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PM 주차장 위치가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가본 결과 다 100m에다가 지하철 주차장 진입구는 100m가 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급한 마음에 킥보드를 탔는데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아무 데나 그냥 주차하고 그냥 가는, 특히 아까 7대 지역 말고는 그냥 뭐 그 개념 없이 그냥 막 세우고 가는 그걸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PM 주차장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법에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법에 내에서 가장 역sek까지 가까운 쪽에 가능하면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제안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PM 이제 이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굉장히 좀 부족함이 많다. 근데 사업자 준수 사항에서 타구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타구에는 이미 이제 사업자 준수 사항,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법이 지금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사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서 그거를 권고하는 지자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킥보드를 신청하면 결제를 하죠. 결제하고 나면 작동 하나하나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헬멧을 쓰라는 안내를 하고, 네 번째는 이 견인이 문제되다 보니까 이 파킹에 제대로 하면 50%의 정기권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견인 안내도 해주고, 요 정도로 해서 이 킥보드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일단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무사고자가 사고를 많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무미는 운전자가 사고 많이 내듯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쟁점에 대의해주는 그 메시지 안에 삽입을 당신 원동기 면허증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야 되고, 또 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넣어야 되고, 범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칙금 안내라든가 또는 이런 견인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는 좀 삽입을 넣어서 이 타는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먼저 좀 준 다음에 타면 좀 더 사고율이 많이 줄지 않겠냐. 이게 사고 이렇게 서른 건 여러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사고이고, 또 이 어린애들이 못 모르고 타는 이런 거를 우리 어른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자들은 자기 어떤 이용률이 떨어질까 봐 아마 이런 것들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본 데는 빨리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대여하는 사업자들을 하고 관계부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삽입해 달라고. 이게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류가 되면 이제 대여 사업자들한테 상당 부분 부담을 이제, 우리가 차를 렌트하면 자동차 면허증 있냐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확인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 법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문구라도 사입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개념 없이 타고 사고 나는 데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상담을 열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대여업체로부터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아서 하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들 이용했는데, 요즘 추세는 개인이 PM을 구입을 해서 개인이 타고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체를 통해서 하면 대여업체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주고 반드시 헬멧 써야 된다, 면허 따 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이제 개인이 이 PM을 구입해가지고 이건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물론 이제 면허증 딸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통계를 좀 내보라 그랬습니다. 그 대여업체로부터 타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그 개인이 타는, 제가 그때 그 대여업체하고 간담회 할 때는 그쪽 개인이 타는 게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5대 상당히 지금 더 오히려 개인이 타는 게 더 대여업체보다 더 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그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 이게 지금 제일 좀 사각지대고 방치되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보고 무슨 거리 현수막에 PM 타는 요령 이런 게 자꾸 이제 붙이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당장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찌됐든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자, 소식지, 현수막을 통한 계도 이런 걸로 지금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방치돼서 견인이 되면 그 돈을 개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4만 원 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여업체한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체는 말씀대로 고객을 잃을까 봐 어찌됐든 돈을 내게 하지만 그 개인을 뭐라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업체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느슨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저희가 구청에서 조례로 해서 대여업체 페널티를 매기겠다 했더니 이게 법적으로 또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 대여업체한테 페널티를 매겨야 대여업체가 좀 이렇게 신속하게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그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자기들이 가져간다거나 사람을 좀 더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3시간 동안 방치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고 법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은 법 개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5개국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들도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여업체의 페널티 매기는 거, 그리고 대여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이 이 PM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킥보드 그 주차구역 39개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일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무조건 견인해 가기 때문에 어쩌면 주차구역을 좀 더 활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말씀대로 39개라는 게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이 관내 규모가 지하철역만 해도 39개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반드시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하철역 주변은 모든 게 다 인프라가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거치대, 이건 노원역만 가보시면 뭐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아침 출근하면서 놓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해놔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게 오히려 넘쳐가지고 막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저희가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전거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다 보니까,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킥보드 이거를 주차구역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전철역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이 PM 주차구역을 어쨌든 같이 좀 하게 한다거나, 사람들 마음은 어찌됐든 역하고 가까운 데다가 주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계속 다시 한번 기존의 39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이제는 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곳까지 다 추가로 더 주정차 구역을 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이용객들이 저항이 좀 덜합니다. 주차 구역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견인해 가버리면 또 이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 구역을 좀 속도감 있게, 좀 규모 있게 확대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사항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주차 구역을 많이 확보하시겠다 그러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PM 관련해서 이제 사고 문제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대여 업체에서 이제 대인 대무를 일정 부분 해줍니다만은 이용자가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라서 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자전거 보험하고 PM 그 피해자하고 같이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PM 사고자 피해자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 PM 보호자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할 때 어떤 운동기 자격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내를 통해서 어떤 하면 아마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고 주차 공간이 넓어지고 피해자도 좀 제대로 좀 치료할 수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PM에 관계된 것은 아무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는 자전거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에 밀린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통계에서 자전거 이용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다는 자료를 보고 나름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대한 효과와 친환경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시키는 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애초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다르게 도로 이용자들의 요구로 변형되어 기능이 떨어졌으며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전거 전용 도로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에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전거 문화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구는 원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탄소 중립의 핵심 중 하나인 자전거 관련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했으며 또한 서울시 최초로 2026년까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 구청장인가 지평부에서는 자전거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네덜란드 데이크엔 바르크시로 해외 공모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는 자전거 10분 도시 인프라 구축, 자전거 교통 분담률 10% 상향, 환승역 거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건립 등 10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구 자전거 수단 부담률은 1.83%로 목표하는 10%를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로는 친자동차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도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도보 겸용 도로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사고 나면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 말씀하셨듯 자전거 탄소 중립 도시에서 일단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건물 분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75%가 건물 분야에서 그 다음에 20%가 이제 수송 주로 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지 않으면 물론 건물 분야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송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환경 전기차 뭐 도입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송 분담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자전거 분담 비율을 지금 아까 말씀 1.8%에서 이제 10%까지 야심차게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노원구 내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타게 권해야 되는데 탈 만한 환경이 되느냐,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과연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지, 마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근데 이거에 따라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되게 죄송스럽지만 정말 타고 나가고 싶지 않는, 지금은 그러니까 중랑천이나 당연처럼 뭐 무조건 거기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뭐 당연히 거기는 뭐 거침없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여가 활동으로 이제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는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자전거 친화도시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종로나 광남까지 갈 때는 못 하더라도 노원구 내에서 뭐 쇼핑이 됐든, 예를 들면 어디 도서관을 가든, 어디 무슨 관공서를 노원구청을 찾아가든, 공릉동에서 출발하든 월계동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상계동 당고객에서 출발하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냐, 그런 게 마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게 돼 있냐,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그다음에 이제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 지금까지는 보행자 겸용 도로는 많지 않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기존에 이제 자전거 전용 차로는 차와 같이 갔던, 차도와 옆으로 해서 인도 사이에 이제 해놨던, 이건 역사가 좀 있습니다. 2010년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때부터 자전거 전용 차로를 이제 그때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노원에 조금 약간 모델이 될 만한 게 자전거 전용 도로는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그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 이렇게 자전거 인도가 있고, 그다음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이에 띠녹지로 또 만들고,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있는데 그걸 다 구분해내는, 펜스가 됐든 초록색 띠녹지로 이렇게 해놔서 서로 간섭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인데 겨우 1.61km밖에 안 됩니다. 한 10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전거 전용 차로가 한 7.4km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그 상계역에서 그 보람 사거리 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넓히면서 겸용도로를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상가 앞에는 100% 다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10m 이상도 못 갑니다. 다 차가 막고 있으니까요. 왜? 뭐 식당이 됐든 어디 가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 물건 막 푼다고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는 자전거 친화도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히 내년에 그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지금은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계역에서 보람 사거리 차도를 다이어트하고 인도를 넓히면서 겸용도로로 갈 때도 자전거 도로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좀 없애면 안 되게, 아까 조금 뭐 그런 얘기 있긴 했는데 서울시는 절대 불변입니다. 자전거도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자전거 차로 그거는 뭐 아주 뭐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따르면서 자전거도 타기 편해야 되고, 보행자 겸용도로 올라가는데 학부모들은 아이들하고 섞여서 학교 앞에는 자전거 가니까 불안해하시고 겸용도로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설득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자전거 겸용도로로. 근데
상계역에서 보람사거리 최초로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30억 들었습니다. 그게 그 한 2km 될까요? 그거 뭐 자전거 겸용도로 만드는데도 30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차도 줄이고 나무 옮기고 중간에 그 전봇대라든가 통신선 다 옮기고 도로 다이어트 시키고 이것만 해도 30억입니다. 겨우 그 2km도 안 되는 그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는 전수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전수조사가 초점이 어느 곳에 하면 그렇게 이렇게 센트럴 브리지처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 안 되면 겸용도로를 할 만한 곳은 어딘지 이런 걸 좀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가 될지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조사하는 게 급선무고요. 다행히 탄소 중립 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잘 제출하면 어쨌든 국가에서 준 예산 지원이 이제 5년 동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렇게 도로를 바꿔가는 게 우리 지금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는 뭐 워낙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이 만족해 하시고 그다음에 밤에 좀 이제 조명을 좀 설치해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 하자 뭐 이런 걸 좀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기존의 자전거가 아예 다니지 못하게 되는 곳도 어떻게 보면 잘 찾아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 것인지 이것도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노원구를 자동구 수송 부담률을 10% 늘리겠다고 하고 해줘서 대단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그러니까 겸용도로로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로 바꾸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이제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자전거가 경제적으로 또 편하고 안정적이고 또 근접하고 연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넷동망으로 내가 장을 볼고 학원 갔다가 병원도 갔다가 할 수 있는 이 교통망 네트워크가 되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청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 지역으로 몇 군데만 해가지고는 아무리 타라고 해도 안 탈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우리 노원구의 어떤 도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하려니 결국에는 자전거하고 차가 같은 영역에 있으니 차의 영역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 차의 영역을 지금까지는 자전거가 다 양보했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의 영역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결국 우리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예, 의원님 한 가지 더 진짜 이게 차에 자전거가 차에만 밀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또 사람한테도 밀립니다. 그 비근한 애가 경춘선 숲길이거든요. 경춘선 숲길 도깨비 시장 뒤쪽, 그 다음에 여기 경춘철교까지 거리가 거기를 사람과 자전거 도로 같이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름 밤 저녁 같은 사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총 받습니다. 자전거 끌고 지나가면 그 많은 그 산책하는 분들로부터. 근데 그건 당연히 자전거 겸용도로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당당하게 그동안 와다가 계속 밀리고 계속 민원을 또 뭐 국회의원, 시의원 막 찾아다니면서 그 산책하는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전거 도로가 쫓겨났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저쪽 묵동촌으로 돌아서 중랑촌으로 돌아가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는 차에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어떻게 자전거 우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도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었으면 다 했겠죠. 근데 어려운 일이니까 한번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자전거가 천덕꾸러기 신세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노원구 현실입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일인데 어떻게 잘 풀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자전거 보험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인데요. 점점 갈수록 좀 줄어든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전거 보험은 3년 동안 이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본 데는 400건 중반대 정도에서 계속해서 우리 노원구는 신청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 이 자전거 보험이 약간이 이게 사주 진단이 있어야지 이게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한데 자전거를 타서 4주 정도의 사고 나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2주는 나봤는데 뭐 일을 하다가 4주 동안 진단서를 받아본 적이 얼마만큼 다친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적은 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더더욱이나 자전거를 많이 이제 권장하고 타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 견인들처럼 이 자전거 이 사고율도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유형이라는 게 빅데이터 된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조적으로 그게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받으면 그냥 보험에서 연결시켜 주고 아마 개인정보라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다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개인정보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본 데는 우리 구청 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좀 한 단계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이걸 빅데이터화해서 이 사고의 어떤 장수라든가 장수가 뭐 도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문제 파악이라든가 또 유형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빅데이터화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시고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 보험 통계를 내다 보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보통 표시도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좀 주의 운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할 생각을 못했고 이제 그 자전거 보험 우리가 보험에 비해서 혜택이 더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1억의 보험을 냈는데 저희는 1억 2천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얻길래 야 이거 우리는 이기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국민안심보험은 손해입니다. 이제 국민안심보험은 1억을 보험금을 내도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제 이게 막 유형이라든가 또 발생 장소 발생하는 시간대 이런 그리고 그 도로가 뭐 차도인지 인도 뭐 사이인지 겸용도로에서 발생했는지 아까 얘기했던 전용 차로에서 발생했는지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좀 설계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뭐 그것까지 개인정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유형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청장님 우리 동네 그 한글 피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km가 아니라 650km 이제 양쪽 길인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자전거 전용 그 도로가 있었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다 이게 지금 공사한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계상초등학교 뒤에 이제 경사로 구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국민공청회 할 때도 말이 굉장히 이제 많았죠. 여기에는 이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계상초등학교가 있고 계상초등학교 앞에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이 양쪽으로는 다 상가입니다. 상가 다 상가죠. 상가 간판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이제 결국에는 인도가 좁다고 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올린 경우거든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좁긴 한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본 데는 이 상가 애들 어린이들 동주민사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분별은 이 도로를
이 도로는 이 컨디션에서는 제가 보는 겸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 겸용도로는 제가 그래서 이거 부서에 이제 얘기했더니 부서에서 을지 초등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학교 앞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를 제가 을지 초등학교를 제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일부러 또 가봤어요. 가보면 을지 초등학교만 덩그리 있잖아요. 그 앞에 뭐 옆에 상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민센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 거기는 도로의 효율적 측면에서 제가 본 데는 예, 겸용도로가 맞다 생각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상가 밀집 지역, 학교, 주민센터 있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이제 도로 이제 공사를 많이 할 텐데 이런 컨디션에 있는 것들은 겸용도로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이 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저거를 넓히는 거는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워낙에 인도가 좁습니다. 평생 정말 40년 넘게 그 도로가 40년 더 됐죠. 상계동의 원조 골목길인데 저는 정말 처음에 구청에 돼서 그 동네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좁은 인도를 세상에 그냥 주민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던 거기는 저쪽에서 무슨 사람이 오면 교행하기도 쉽지 않고 무슨 유모차라도 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서 가야 되는 사람이 버젓이 다니는 정말 큰 도로인데 그래서 이건 인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도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전거 차도의 기능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100%다 모든 도로가 다 주차장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 앞에 그 뭐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부러 오신 분들이 자전거 도로 차도 앞에 그냥 다 주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시에다 이야기해서 자전거 도로 여기 없애달라 차도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다. 차들이 하도 주차돼 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가들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가들이 싫어했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못 대니까. 상가 앞에 차를 대는 건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해야지. 도로에다 버젓이 저렇게 되는 거를 그동안 용인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자전거 차들을 없애달라는데 서울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자전거 차를 뭐 겸용으로 하든가 무조건 존치해라 이렇게 해서 인도도 좁고 자전거 도로 기능도 안 되고 그래서 인도폭을 넓히면서 겸용도로를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상인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본연의 기능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었거든요. 도로가 앞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상인들이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최근에 경로당 그쪽에 있는 경로당을 쭉 좀 돌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론 어르신들의 반응이긴 한데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걸어다니기 편해지신 거죠, 어르신들은. 차 타고 가시면 불편하셨을 텐데 걸어다니는 보행자 위주로는 굉장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쪽은 주민센터 쪽은 괜찮은데 이제 신상계초 쪽에 그쪽에 이제 겸용도로 같이 올리는 그 일부 구간, 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근데 그 구간은 그때 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근데 거기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거기는 도로 다이어트 안 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해놓으면 똑같이 계속 인도는 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같이 마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청장님 그렇습니다. 그 주민센터 쪽에 말씀을 하시는 주민센터 쪽 그 뒤에 배우지가요. 그 한신 1차, 2차, 3차, 신동아 그쪽 관련해서 그쪽 세대가 거의 한 2,000세대가 되거든요. 2,000세대가 물론 거기 이제 마을버스 타고 대부분 다 상계를 가기도 합니다만 아침에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절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자전거가 달리고 킥보드가 달리고 이랬다는 가정을 하면 저는 이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이런 컨디션 사람이 많이 붐비는 이런 컨디션 도로에 이렇게까지 저는 오히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미 뭐 여기 뭐 더럽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 자전거 소용도로를 놔두고 가로수라든가 저는 정비해야 될 것들을 정비해서 인도를 좀 더 약간 컨디션을 좀 더 좋게 해주면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나 사람 이용자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의원님, 기존처럼 자전거 도로 놨으면은요, 정말 아예 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타고 나올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요. 아까 했듯이 주차장화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청장님, 이제 우리가 불법을 묵인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은 당연히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고 문제 삼아서 해결해야죠. 그 불법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도로의 그 컨디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겸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도로에는 안전 표시판이라든가 안전을 기하는 이게 이제 겸용 도로라는 것도 말씀을 주시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들을 좀 해서 좀 각별히 이쪽 지역은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노원구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중에 50%가 이렇게 보행자 겸용입니다, 의원님. 50% 이상이니까 28km가 지금 이렇게 겸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 물론 여기는 조금 더 컨디션 안 좋은 곳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아마 내년 3월에 조금 이제 날이 풀리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온 것까지 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계속 그때 보완을 좀 해가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기존에 다른데 겸용도로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데 그렇게 뭐 자전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예, 게 예.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예측을 해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노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스마트시티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버스가 오는 시간을 보고 나가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언제 온다는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충전 가능한 충전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노원 스마트시티 앱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거 노원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 많이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해보셨군요. 우리 국가 스마트시티 앱이 있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수도 그렇고 내용 측면에서도 좀 더 욕심을 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타 자치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하는 스마트 제스람 위치 정보 제공입니다. 실시간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초 공공시설 실시간 공기질 위생 정보 제공이라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물론 여기 말고도 들어가면 앱에 들어가면 많이 쓴다면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빼냈어요. 공기질에서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공영 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광남구 같은 경우는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우리 구청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정보를 보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구청에 차를 가지고 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솔루션은 주차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1시간 후 주차 대수도 알 수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듯이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우리 실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다시피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은 교통량 10%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 시티 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 사업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번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스마트 관련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내년 사업도 알아보니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 외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스마트과 내지는 스마트 팀이 있어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예산도 없고 스마트 전담 직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시티는 탄소 중립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구도 스마트 시티를 전담하는 팀이라도 생겨서 앞서서 스마트 시티의 실정 사업, 공모 사업은 물론 스마트 시티 선정 도시가 되어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스마트시티의 인프라와 탄소 중립 도시의 상호 융합 및 연계 추진도 필요한 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이고 방금 우리 부중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AI 기반 돌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이런 주민들의 생활 행복이고 미래의 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스마트시티 관련해 계획 또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노원구가 그동안에 스마트 도시에 대한 관심과 예산, 조직이나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럴 여력이 좀 없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냥 중요한 구정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희는 주로 오히려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이제 이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조직도 저희가 선도 중립 추진 단도 만들었고 계속 조직을 확대해 가고 있고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물론 다행히 선도도시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도도시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조직도 더 키워야 되고요. 탄소 중립만 해도. 근데 이거에 이제 굉장한 에너지와 이제 해왔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를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면 못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그런 예산과 조직 내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가 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좀 뒤늦게라도 의원님이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의원님 고정 질문을 미리 좀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이런 좀 반성을 좀 했고요. 내년에 좀 기본 스마트 도시 기본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타구의 사례라든가 거기서 도입할 만한 것들을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 거를 좀 먼저 일단 좀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계획이 세우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예산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를 좀 가늠한 후에 단계적으로 이것도 좀 해가야 되죠. 근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두 가지를 동시에 막 이렇게 집중하기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뭐 탄소 중립 도시에 기대하시는 것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더라도 의원님도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해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위한 사업을 조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자체 미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 걱정스러웠던 전동 킥보드의 안전과 자전거 친화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 진화하는 우리 구에 대하여 청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액고 양건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사회로 가는 것이나 스마트 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스마트한 도시가 노원과 되도록 다시 한번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